네, 그럼 전기화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액큐 솔루션의 더모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수용액의 연력학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전기화학 반응에서 그 전압 차를 유도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연력학적인 에너지, 깁스 에너지의 차이가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수용액에 녹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녹아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어떻게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녹아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세분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루션, 액큐 솔루션이 수용액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 그거는 이제 솔루션은 이제 용액은 용질과 용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먼저 정했던 우리가 그리고 아마 익숙했던 것은 몰레르티, 이제 몰수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그 1리터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용질과 용매를 합친 전체 솔루션에 1리터당 몇 몰의 그 솔루트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가 이제 몰레르티였어요. 뭐, 이 직관적인 거죠. 1리터가 있고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냐라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개념은 몰렐러티라는 건데요. 비슷하지만 이제 R이 아니고 L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스몰 m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부피가 아니라 킬로그램, 무게로 했고요. 무게도 우리가 전체 솔루션이 아니라 물의 무게, 물 1kg당 몇 몰의 솔루트가 들어가 있느냐, 녹아 들어가 있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몰렐러티로 했고요. 우리가 이제 꼭 요런 정의는 우리가 이제 수용액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액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아닌 경우에는 솔벤트, 이제 유기용매다. 그럼 유기용매의 1kg당 몇 몰이 녹아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정리가 좀 더 편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볼륨 대신에 무게로 했기 때문에 이 볼륨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1리터라는 거의 기준이 들어가는 이제 그 원자의 개수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도가 이제 따라 달라붙는 어떤 이제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편하게 우리가 이제 물질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고정된 어떤 몰수를 갖다가 농도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킬로그램이면 그거는 이제 온도나 압력에 무관한 거니까 이제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kg의 그 물에 솔루트 I가 mi 몰만큼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솔루션이 mi 몰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몰라가 아니라 몰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물은 이제 분자량, 몰리큘러 웨이트가 18.015가 되고요. 그 얘기인즉슨 물 1몰을 모아놓게 되면은 여기다가 g을 붙인 18.015g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 몰리큘러 웨이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kg의 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1몰당 18.015니까 2kg은 1000g이 되겠고요. 1000을 18로 나눈 이 몰수만큼이 지금 워터 몰리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솔루트의 그 몰 분율, 몰 프랙션을 한번 보면은 XI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물과 물의 몰수와 솔루트의 몰수를 더한 거를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나눈 거 그걸로 이걸 이제 몰수를 나눈 거가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몰라로 얘기를 하면은 몰라 현재 1kg 물에는 mi 몰랄이 들어가 있고요. 1kg 물에는 18분의 1000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우리가 몰레르티로 이제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1리터의 솔루션당 m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솔루트의 몰수는 mi 대문자 mi가 들어가고 물이 그러면 몇 몰이 들어가 있느냐를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그거는 어, 물 1kg에 이제 1리터죠, 지금. 1리터니까 1리터에 그러면은 1리터면은 이 안에 몇 개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1000 곱하기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밀도, 그 솔루션의 밀도가 되겠죠. 솔루션의 밀도, 그러니까 물과 그 다음번에 솔루트를 합친 솔루션의 덴서티를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로 표현했을 때 그 밀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000 곱하기 로를 하면은 그 무게, 이제 그람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1리터 솔루션에 그람 수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물의 몰수가 필요하니까 그 솔루트의 무게를 뺍니다. 솔루트의 무게를 빼는 거는 솔루트의 분자량, 그죠? MWI, 솔루트의 분자량 곱하기 몇 몰이 들어가 있느냐, MI 몰 들어가 있고, 그거를 갖다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람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람수를 갖다 뺀 거가 됐고, 그럼 요 차이가 이제 이거의 그 차이가 순수한 물의 무게가 됩니다. 그람수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18로 나눈 거가 이제 물의 몰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표현식이 이제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일루트하다. 다시 말하면은 XI가 굉장히 작다. 혹은 이제 NI나 MI가 이 물의 몰수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그 얘기인즉슨 여기에서 이제 분모를 보면은요. 분모를 보면은 NI에 비해서 NH2가 훨씬 크니까 그죠? 그런 큰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 써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있고요. 이 표현식에서는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요것들이 워낙 크니까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은 뒤집어게 보면은 그러면 MI는 이제 그 몰 프랙션으로 이제 18분의 1000XI가 되고 MI는 대문자 MI는 이제 몰레리티는 18분의 1000로의 XI가 됩니다. 그리고 다일루트한 리밋에서는 다일루트하다라는 거는 이제 솔루트가 적으니까 대부분 다 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밀도가 물의 밀도인 1에 이제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가 1로 가게 되니까 두 개가 우리가 이제 몰레르티나 두 개 다 이제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금이 이제 녹아져 있는데 그의 몰 프랙션이 만약에 1000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몰렐러티는 0.0556이 되고요. 몰레르티는 0.0554가 돼서 이제 거의 같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농도 관점에서의 표준 상태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봤던 표준 상태의 예시, 여기에서는 이제 saturated aqueous solution을 표준 상태로 해서 그게 이제 고체랑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많은 우리가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솔루트는 이런 이제 고체상을 실은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가 그런 굉장히 고농축 그런 경우보다도, 어, 보통은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조절하는 농도는, 굉장히 다일루트한 영역,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부터서 세츄에이션까지를 갖다가 쭉 변화하면서 과연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농축 같은 그 굉장히 하이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보는 그런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적당하게 녹아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그 상태의 액티비티를 다시 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의하는 게 뭐냐면은 유닛 몰렐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입니다. 자, 여기 조금 좀 이론적으로 까다로운데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1몰랄이니까 킬로그램당 이제 솔루션 킬로그램당 1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물 1kg당 1몰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녹아져 있는 그 상태라기보다도 이게 우리가 다일루트한 리미트 그러니까 굉장히 농도가 낮으면은 우리가 보통 헨리의 롤 액티비티가 우리가 헨리의 롤을 따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선형적인 구간이 있는 거. 그 라울의 법칙은 그냥 액티비티 완전히 아이디얼 솔루션에서 우리가 액티비티하고 이제 몰 프랙션이 같은 경우였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루탄 영역에서 어떤 선형적인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헨리 법칙을 따라서 선형적인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가 요로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의 그 액티비티의 이 변화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월, 일, 몰날 그 상태까지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닛 몰렐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적인 상태이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원 몰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헨리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이라도 데비에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실은 이제 그게 맞지 않는 건데 그런데 그게 가상적으로 일 몰랄까지도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포테티컬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그 액티비티를 일로 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져 있는 거에 우리가 이제 그 레퍼런스 스테이트 표현 상태는 우리가 유닛 몰랄러티 상태가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스탠다드 스테이트니까 그거의 액티비티를 일로 우리가 리셋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헨리 법칙이 굉장히 다일루트한 영역 혹은 이제 MI가 굉장히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작았을 때 그런 영역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준 상태 실은 이제 컨벤셔널한 거가 되겠고요. 실제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하기보다도 그냥 컨벤셔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닛 몰랄티 액티비티 스케일에서는 MI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헨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MI로 가게 됩니다. 액티비티와 MI가 바로 그냥 이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헨리의 법칙이 유닛 몰랄까지도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AI가 바로 이퀄 MI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란 케이스만에서만 그런 거고 그러나 MI가 이제 달루트 했을 때 헨리 법칙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비티는 이제 MI로 가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적당히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이제 그 액티비티가 헨리로를 갖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사이에 이제 차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액티비티와 헨리 법칙을 계속 따른다고 했을 때의 액티비티 MI 둘 사이의 그 차이를 갖다 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감마로 넣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그 액티비티하고 그다음번에 그러니까 그 저기 뭐시죠?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스테이트하고 스탠 스테이트와 우리가 이제 그거의 차이를 갖다가 감마로 넣었던 것과 동일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A하고 아마 이제 몰 프랙션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로 놨었죠. 여기서는 이제 그게 몰렐리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M몰만큼이 녹아져 있는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 여기 뒤쪽에 다시 한번 요게 좀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소형 상태에서 HCL이 녹아져 있을 때 액티비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인데요. 로그 스케일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헨리로를 계속 따른다라고 하면은 AI하고 AI는 MI가 되는 거니까 로그를 붙이면은 똑같이 로그하고 이제 이게 그 로그 스케일에서 두 개 같게 되겠죠. 그래서 Y 꼴 X인 그래프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거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다루트한 영역, 이게 지금 로그 값이 마이너스로 작은 거니까 이게 굉장히 다루트한 값이 되겠죠. 이제 그런 값일 때는 헨리로를 따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쭉 연장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m이 이제 몰 프랙션이 1이 되는 경우가 이제 액티비티가 1이 되니까 0, 0을 갖다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준 상태에서 유니 몰레르트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몰수가 몰렐리티가 이제 1이고요. 그때가 이제 액티비티가 1이 되는 혹은 이제 로그 값으로는 0이 되는 요거에 맞춰져 있는 거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거에서 벗어나 있죠. 그죠? 실질적 액티비티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의 어떤 그 비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그게 이제 1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유닛 몰레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좀 더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AA의 YY 설트가 M몰에 완전히 이제 그 H2N몰에 완전히 녹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설트가 분해되는 그 화학적 공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AA의 YY가 A의 Z 플러스 더하기 Y의 YZ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여러분 되게 이제 막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 뭐 CaCl2 이런 게 녹았다라고 하면은 Ca의 2 플러스하고 두 배의 Cl 마이너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CA2 플러스 이온하고 양이온과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제 그 양이온 그 음이온들이 이렇게 이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뭐 A가 1이고요. Y가 스몰 Y가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G의 플러스는 2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G의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Z 플러스 Z 마이너스 편의상 이렇게 썼지만은 실은 두 개는 이제 부호는 반대지만 크기는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Z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노테이션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적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이게 거기서 바로 갖다 지우는 게 이렇게 하면은 다 지워지나? 모든 드로잉 지우기. 오케이. 자,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썼고요. 썼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 이렇게 썼지만은 두 개가 평형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 우리 포뮬라상 이제 어떤 솔트가 되는 건데, 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완전히 그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 세츄레이션 되기 뭐 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설트의 양과 워터의 양이 좀 변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M몰과 N몰인데 조금씩 내가 DN만큼 바뀌고 혹은 이제 DN만큼 바뀌었을 때 프리 에너지, 깁스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은 우리가 파셜 몰라 퀀티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G 프라임, 여기서 G 프라임은 이게 이제 몰라 깁스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전체 깁스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죠? 인테그럴 깁스 에너지에서 프라임을 갖다 붙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셜 몰라한 거, 우리가 깁스 디에미케이션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AA의 YY의 파셜 몰라는 우리가 이제 전체 깁스 에너지를 M으로 편입을 한 건데 그때 고정하는 변수는 온도와 압력 그리고 물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몰수는 그대로 놔두고 이 설티의 양을 갖다가 내가 이제 DM만큼 조금 이제 바꿨을 때 그때 이제 그 변화량 그거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가 이 파셜 몰라가 되겠고요. 그것과 이제 DM을 곱한 것, 그다음에 이제 H2O는 마찬가지로 여기 대신에 이제 이제 N을 갖다가 편입을 한 건데 그때는 이제 M이 고정된 상황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솔트 우리가 덩어리라기보다도 그 같이 우리가 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아까 CA하고 CL이었다 그러면 CA2 플러스와 혹은 이제 CA 마이너스하고 그것들의 우리가 그것들의 또 변화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 안에는 지금 보면은 물 분자가 있고 그다음에 CA 플러스와 CA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실은 우리가 CA2 플러스와 CL2 마이너스로도 우리가 이제 더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더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양이온의 파셜 몰라하고 양이온의 변화량, 음이온의 파셜 몰라와 음이온의 변화량으로 내가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파셜 몰라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따져보면은 그 양이온만을 변화시키는데 그때 고정해야 되는 거는 음이온과 아니 그 물의 몰수와 그 다음번에 이제 음이온의 개수 그죠? 그거는 고정하고서 양이온만 바꿨을 때 그 다음번에 이제 이게 음이온에 대한 파셜 몰라는 이제 양이온의 개수를 고정했을 때 이제 그 변화량 이렇게 돼서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줬을 때 그때 양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은 DM하고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썰트를 M모로 바꾸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묶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따로 실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이제 물속에 녹일 때는 실은 우리가 NA하고 CL이다라고 뭐 CaCl, NaCl이라고 같이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 변화량은 M의 변화량에 종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썰트를 M모를 DM만큼 변화를 줬다라고 하면은 양이온은 이제 그거의 A배만큼 왜냐하면 포뮬라가 지금 이게 M이면은 이건 이제 A몰이 더 양이온은 A몰이 이제 A 곱하기 그 뭐 이게 1몰이다 1몰의 썰트다라고 하면은 양이온은 A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DM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음이온의 이 변화량은 실은 이제 그 전체 썰트의 변화량 곱하기 Z 이게 Z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제 바꿀게요. 이게 Z가 아니고 이제 Y가 되겠어요. 자, YDM.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우리가 넣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써보게 되면 일단 헷갈리니까 다시 써놓을까요? 어, 요거가, 자, 이게 써지는 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인정을 하면은 이게 아니고, 이게 y입니다. 오케이. 네, 봐요. 자, 그럼 요걸 여기 넣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묶여서, DM으로 묶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파셜 몰라가, 이렇게 이제 묶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그대로 있고. 자, 그럼 요 식하고 여기 있는 식하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썰트에 우리가 내가 통으로 생각했던 썰트의 그 파셜 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별적인 파셜 몰라하고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받아들이기 쉬운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기다 물에다가 녹일 때는 이걸 세트로 넣어야 돼요. 내가 NaCl이다라고 하면 Na하고 Cl을 내가 같이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내가 이제 솔트의 M몰을 변화시킨다, 혹은 DM만큼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실험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내가 솔트를 더 넣거나 뭐 밖으로 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변화하는 깁스 에너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통으로 생각했던 그 솔트의 그 파셜 몰라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여기는 지금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파셜 몰라는 개념적으로는 실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따로 변화시켰을 때의 양이지만은 실은 내가 실험에서는 내가 NaCl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나는 소디움의 플러스만 집어넣겠어? 안 됩니다. NaCl은 항상 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만 내가 따로따로 내가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실험적으로는. 그래서 실은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따로따로 변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요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요걸 실은 이제 요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양연의 파션 몰려를 하려고 하면은 음이온의 개수를 내가 이제 제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내가 이론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실험적으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파셜 몰라를 내가 따로따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복잡한 개념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 유닛 몰라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솔루트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다일루트한 리밋에서 이제 헨리안 로를 따를 텐데, 헨리 로를 따를 텐데, 이제 그거가 쭉 연장이 돼가지고 가상적으로 연장이 돼서 1몰까지 그게 확장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닛 몰라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현재 지금 물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NaCl이 녹아져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이제 내가 다일루트하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NA 그 CL 전체가 변화할 때, 이 M몰이 변화할 때, 그때의, 어, 어, 예. 자, 그때의, 이게, 잠깐 안 움직이지? 예. 자, 보셨네. 자, 이게 그때의 그 프리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아니,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이 솔트가 변화할 때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이 추적이 가능하니까 유닛 몰라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녹아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날루탄 상태에서는 실은 이제 이 원자들이 이온들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실은 이제 날루탄 리밋에서는 거의 서로 무한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Na 플러스 마치 솔루트를 이게 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NaCl 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Na 플러스 따로
CL만에서 따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내가 어떤 몰라리티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각각의 내가 이제 변화했을 때 깁스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이거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가 이제 실은 따로따로 변화시키는 거는 실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변화량을 내가 할 수가 없고 그 얘기인즉슨 이 파션 몰라를 실험적으로 내가 유니크하게 결정하는 건 안 됩니다. 합이 두 개를 이제 합한 거는 측정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못 정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에너지를 갖다가 전체는 이 통으로 된 깁스 에너지지만은 그거를 양이온과 음이온이 얼마씩 나눠 가진다라는 걸 내가 어떤 룰을 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내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내가 개별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얘의 그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갖다가 내가 추적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따로따로의 파셜 모르게 스탠다드 유닛 몰라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잘 가르는 방법은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한 거는 이제 Na 플러스하고 C가 마이너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깁스 에너지를 갖다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NaCl인데 NaCl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CaCl을 녹였다, CaCl2를 녹였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 CA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가 이제 네 개가 2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네 개가 있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CL에 여기 있는 이 CL의 어떤 그 깁스 에너지와 여기 CL에 있는 깁스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온, 음이온 조합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들을 갖다가 다 모든 컨비네이션 다 할 필요가 없이 따로따로 양이온, 음이온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단지 그 합은 항상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 양과 매칭이 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정의를 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든 드로잉 지우기.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의 스탠다드 몰라르 스테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유닛 몰라르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요 솔트의 그 몰라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깁스 에너지 그거는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 이제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이런 선형 결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이제 포뮬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서 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A에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솔트의 그 이제 액티비티를 어떻게 인디비주얼한 양면과 음면의 액티비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그 부분을 갖다 좀 보겠어요. 자, 그러면 액티비티는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 스탠다드 스테이트 대비 현재의 파셜 몰라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표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현재 상태 각각의 이제 인디비주얼한 그 파셜 몰라 여기에다가 요것과 요걸 갖다가 내가 이제 빼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좌변은 이제 그 이 솔트의 액티비티가 나오는 거고요. 우변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액티비티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이제 A하고 Y가 지금 이제 로그니까 여기서 로그니까 그게 이제 지수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AA, YY가 되고 합이 이제 곱으로 표현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액티비티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솔트의 액티비티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건 우리가 이제 컨벤션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의 그 이제 파셜 몰라, 그러니까 유닛 몰랄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M 몰랄일 때는 이제 액티비티 코피션트 곱하기 M이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 부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표현되고요.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만 내가 따로 모으고, 내가 몰랄리티만 따로 이제 모으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평균적인 그 이온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갖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A 감마 뭐 양이온의 A승, 음이온의 감마승, Y승 이걸 갖다가 하고 A 플러스 Y분의 1로 놓으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A하고 Y가 둘 다 1이라고 하면은 이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지오메트릭 미는 스퀘어 루트에다가 이제 두 개를 갖다 곱해가지고 그 갖다가 루트를 취하는 우리 지오메트릭 민 기하 평균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온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몰랄리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값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평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하기 평균 어 아이오닉 그 몰랄리티의 a 플러스 y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NaCl을 갖다가 M 몰랄 솔루션이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Z 플러스와 Z 마이너스가 이제 뭐 Z 플러스는 1, Z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하고 Y는 다 1이 돼가지고 이제 NaCl의 M, 그러니까 여기 있는 M은 이제 뭐냐면 이게 M 몰랄만큼이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뭐 저기 그 우리가 고체 상태하고 평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N이 녹아져 있는 M 몰랄만큼 녹아져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액티비티를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A 플러스 Y가 1, 1이니까 이제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몰랄의 이제 그 평균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은 이제 이게 CL이 M 몰랄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같은 개수만큼이 M이 돼야 되겠죠. 그죠? NaCl이 이제 같은 개수만큼 NaCl 같은 개수만큼 Na와 Cl-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M이 되는 거고요.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의 M의 제곱이 되고 만약에 우리 헨리안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헨리안을 따르고 있다 보니 다르튼 리밋에서는 감마 값이 이제 1이 돼가지고 평균값도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M은 그렇죠. 그래서 M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CaCl2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CA2 플러스하고 CL의 마이너스로 갈라지죠. 그래서 Z 플러스는 크기가 1이고 Z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A는 1, Y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CaCl2의 액티비티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저기 판이죠. 그래서 감마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A 플러스 Y가 지금 3승이니까 3이니까 3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죠. n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그 CA하고 여기에다가 1, 2 집어넣고 뭐 CaCl2가 되는데 이제 M몰랄만큼이 높게 되면은 CA2 플러스는 M몰랄이 만들어지고 CL 마이너스는 2M만큼이 만들어져. 2M몰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2M의 제곱이 돼가지고 그걸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4의 감마의 플러스 마이너스 M의 3승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복잡하게 표현되게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서브섹션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표준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건데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스텝을 거쳐서 이제 여기 이제 요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이제 칼로멜 셀이라는 건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 셀을 갖다가 우리 갈바닉 셀을 칼로멜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Hg2Cl2 그러니까 수은과 그다음에 클로린의 그 컴파운드인데 요거가 이제 칼로멜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 하얀색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칼로멜 셀이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제 왜 H2Cl2 왜 이렇게 하냐? HCl 1대1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H2가 다이머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H하고 Cl이 뭐 이렇게 수은 근처에 클로린만 있는 게 아니라 H2가 분리가 안 되고 수은 다이머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클로린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쓰게 됩니다. Hg2Cl2. 자, 그래요. 자, 여기 좀 셀을 내부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제 플라티늄 전극이 이렇게 양쪽에 이제 전극 엘렉트로드로 있고, 이쪽에서는 수소 가스가,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일개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개압 수소 가스가 이쪽으로 쭉 들어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물, aqueous HCl, HCl이 녹아 있는 수용액입니다. 거기에 이제 뽀글뽀글 이제 기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소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또 모종의 이퀄리브리엄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이쪽에 우리가 에노드 쪽이 되겠고요. 이쪽은 보면은 좀 뭐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머큐리가 있고요. 수은이 있고 그다음에 HgCl2 고체가 있고 KCl 고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KCl의 이제 액체인데 saturated aqueous. 그러니까 이제 KCl이 이제 과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클로린이 녹지 않는 겁니다. 이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L을 요거가 이제 일렉트롤라이트가 되는 거죠. 전해질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CL을 갖다가 CL 이온을 밖으로 전달은 해주지만은 뭐 자체적으로 더 이제 녹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CL이 나오고 고게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전체 셀의 리액션은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수소가스하고 그다음에 Hg2Cl2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물은 이제 그냥 클로린이 바깥에 HCl의 그 녹아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더 되고 그다음에 이제 Hg는 이제 클로린에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냥 리퀴드 상태의 그 액체 그 형태가 되는 수은이 되겠어요. 이런 게 전체 리액션이고요. 햅셀 리액션은 에노드 쪽에서는 지금 이제 수소가스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플래티늄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H 플러스가 되는 여기서 보면 이제 액큐 상태에서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녹아 들어가 있는 H 플러스가 되고 이제 일렉트론은 여기에 그 전극에 남게 되고 캐소드 쪽에서는 H2Cl2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HG가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린은 이런 식으로 Cl 마이너스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수용액이 녹게 되는 것이죠. 전체 셀 리액션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뭐 복잡한 형태의 이제 셀입니다. 이 칼로메 셀을 뭐 어디에 쓰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전압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가지고 뒤에 보면은 뭐 소수점 아래 뭐 다섯 자리째까지도 측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아마도 수온이 이제 좀 안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요거에 이제 우리가 EMF 그러니까 그 기전력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여기는 기전력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거가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그 기전력 빼기 그다음에 이제 F분의 RT, 그 다음에 로그에,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리퀴드나 솔리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스도 보면 지금 일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유닛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이 녹아져 있는 HCl에 그 녹아져 있는 거에 액티비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HCl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걸 갖다가 각각의 우리가 H하고 플러스 CL의 액티비티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랑 동일하죠. NaCl이 이제 HCl이면 똑같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요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의 m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m이 이제 바로 HCl의 그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저 그거에 이제 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하고 몰렐러티를 갖다가 분리를 합니다. 2를 앞으로 보내고 그다음 로그를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m은 좌변으로 보내고요. 다음번에 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우변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몰랄 농도를 받고 가면서 여기 있는 우리가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압이 여기서 2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 좌변의 값은 뭐냐면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양이에요. n 값이 얼마일 때 기전력이 얼마더라라는 걸 m을 갖다 우리가 쭉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쭉 줄여가면서 m을 갖다 줄여가면서 점점점 줄여가면서 이제 해보면은 이제 이게 줄어들수록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로 가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변에서 이 로그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CL이 0으로 가는 다일루트한 리밋에서의 그 기전력 값,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이 좌변의 값, 이 좌변의 값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제로로 했던 그 표준 상태에서의 기전력. 이걸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상온에서 0.26796 볼트 이렇게 이제 측정이 이제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M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가면서
m을 변화시켜서 이 제로 알고 있고 그다음번 요거 다 추정이 가능하니까 m을 변화시키면서부터는 뭐가 계산이 되냐면은 감마가 계산이 됩니다. 평균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이제 그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m 값만 곱하면은 바로 이제 그 액티비티 HCL의 액티비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액티비티를 우리가 MCL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먼저 보여줬던 요 그림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액티비티의 HCL의 액티비티의 이제 로그 값이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M에 MCL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MCL 간말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MCL에 우리가 제곱으로 이걸 표시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이제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항상 헨리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두 개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데비에이션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탠다드 표준 기전력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1번 반응에서 이 각각의 이 컴포넌트들이 유닛 액티비티일 때의 깁스 에너지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표준 기전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 그 이제 기전력, 표준 기전력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가 몇 개가, 이제 한 개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9694827에다가 0.1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5,855 줄. 요거가 1번의 이제 표준 상태에서의 그, 표준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한번 요런 반응을 봐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이제, 수은의 액체 상태의 수은과 클로린 가스가 합쳐지면은 H2Cl2가 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때 깁스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10만 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반응, 요 반응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요 1번 반응, 1번 반응에 대한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포텐셜을 우리가 일렉트 기전력을 계산을 해서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었죠. 그죠? 요 두 개를 요식하고요. 1번식하고 이 3번식을 더하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에서 HCl2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좌변이 H2의 가스, Cl2의 가스, 우변이 HCl에 녹아 있는 것. 요게 이제 4번 반응이 되겠고요. 이거는 1번 반응과 3번 반응을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를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3만 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우리가 알려져 있냐면은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은 자, 요거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H2 가스하고 HCl2 가스가 이제 유닛 액티비티 각각 일기압일 때 우리가 유닛 액티비티로 이렇게 유닛 액티비티에 HCl 솔루션이 되는 것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상온에서 이만큼이 떨어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어서 또 이제 요 추가 반응을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H2하고 Cl2가 만나가지고 HCl 가스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요 반응 또한 우리가 이제 테이블상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요 반응 에너지는 마이너스 94,540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4번에서 5번을 빼요. 그래서 4번에서 5번을 빼면은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좌변에 H2 가스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HCl 가스가 HCl 이제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이제 깁스 에너지 그 깁스 에너지가 계산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되죠. 그러면 막 마이너스 36,000 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깁스 에너지 차이가 되고요. 두 개가 평형이 되려고 하면은 이거의 액티비티 코피션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가 이제 그거가 이제 마이너스 RT의 로그 Q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번 나왔던 관계식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델타 G 우리가 보고 있는 반응식이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델타 G가 마이너스 RT 로그 Q가 된다. 액티비티 코피션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R 곱하기
T에 로그에다가 이거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이제 HCl에 녹아 있는 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분모의 분자에 들어가고 HCl의 분합이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평형 조건이 되는 거죠. 요게 이게 평형 조건이 되는 건데 그러면 HCl이 유닛 액티비티가 된다고 하면 이게 1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HCl의 그 이제 베이퍼 프레셔가 되겠죠. 그거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갖다 좀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잘 그리실려나? 마우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HCl이 여기에는 지금 이게 녹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여기겠고 위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게 가스 상태가 돼요. 이게 가스 상태.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녹아 있는 거 이게 몰랄리티라고 하면은 이거에 이제 파셜 그 베이퍼 프레셔가 분압이 이만큼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유닛 액티비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베이퍼 프레셔를 측정을 해보면 이건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요게가 압력이 이 값이 되면은 얘가 이제 유닛 몰라리티구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셀을 갖다 그러면 이제 요 우리가 방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 플래티늄 전극에 이제 에노드 쪽에서 H2 가스가 들어오고 캐소드 쪽에서 Cl2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물이 있고 이제 HCl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한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셀 리액션은 이제 H2 가스하고 Cl2 가스가 만나서 HCl이 이제 녹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우리 조금 더 세분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의 녹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요때 요 반응에 대한 표준 깁스 에너지가 여기는 이제 4번씩 요거죠. 여기 요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이제 거기다 마이너스 값에다가 우리가 그 패러데이 컨스탄트를 나누게 되면은 이 셀의 표준 기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3595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이제 에노드 쪽에서는 이제 수소가 이제 산화가 되는 거고 캐소드 쪽에서는 이제 Cl2가 이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우리가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싱글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셀의 그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어야지 그 사이에 우리가 전이차가 얼마인지가 측정이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조합, 모든 우리가 에노드 캐소드 조합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데이터는 이제 광범위하고 뭐 많겠죠. 근데 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우리가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H2하고 Cl2 가스를 이용을 한 어떤 우리 셀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그때 우리가 그 전위 분포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거 비슷한 그림 우리 앞쪽에서 이제 봤었죠? 쭉 앞으로 가보면은 그쵸. 여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다니엘 셀에서 이제 이쪽 우리가 넷 EDA를 거치면서 전압이 올라가고 벌크 쪽에서 평평하다가 또 이제 캐서드 쪽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 평평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에 어느 정도 올라가냐라는 거는 신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에 뭐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 상태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표준 상태에서는 유닛 몰랄리티 지금 스탠다드 스테이트 그거는 신 헨리러를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일루트한 리밋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H 플러스가 주변에 뭐 가까이에 어떤 다른 그 이제 케타이온, 아나이온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달라질 텐데, 그게 굉장히 다루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른쪽에 어떤 캐토드가 오느냐에 상관이 없이 여기에서는 그냥 표준 상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따로따로 정의를 내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근데 그거 같은 우리가 싱글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 일렉트로드 하나만의 그 포텐셜. 자, 그거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측정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반대쪽에서 우리가 캐토드가 있어야지 녹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이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꼭 짝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이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있는 거를 갖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기준점을 하나를 잡자라는 거예요. 그 뭐를 기준으로 잡냐면은 수소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여기 어디 있자 있죠. 이게 수소가스가 일기압의 상온에서의 수소가스가 이게 이제 H 플러스 유니몰렐러티하고 이제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자,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이거의 포텐셜 값을 우리가 0으로 하자. 이 싱글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러니까 파이 O에 내가 이제 H 그러면은 하이드로젠의 그 싱글 일렉트로드의 포텐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0으로 잡으면은 그러면 요 셀 같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이차가 이쪽과 에너드 캐소드 사이에 지금 1.359V가 났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걸 0으로 잡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클로린 이쪽 전극에 이쪽 캐토드에 이 전위를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이제 클로린의 그 전위로서 어사인을 하는 거죠. 1.359V.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기전력 우리가 측정한 기전력 1.359V는 원래는 이 두 포텐셜 간의 차이가 되는데 이쪽을 내가 0으로 세팅함으로써 그냥 클로린 하나의 싱글 일렉트로드에 내가 포텐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359.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하이드로젠의 이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SH 이거를 우리가 기준점 0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그죠? 유닛 몰랄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요거는 우리가 측정이 되지만은 이런 건 따로따로 측정이 안 된다. 이 합은 측정이 되지만은 의미가 있지만은 따로따로는 우리가 유니크하게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쪽을 내가 이제 임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이드로젠 플러스의 표준 유닛 몰랄리티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0으로 세팅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기준점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전국에서의 포텐셜들을 우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한 다니엘 셀을 봅시다. 다니엘 셀에 우리가 이제 징크하고 카파 일렉트로드 이루어져 있고요. 징크는 징크 2 플러스 카파 2 플러스 되는 건데 에노드 캐소드가 되는데 이걸 내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중간에 하이드로젠 일렉트로 하나 갖다가 내가 이제 수소를 갖다 넣었다고 여기 이쪽에 이제 페어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쪽이 이제 징크하고 징크 2 플러스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사이에는 얘가 이제 에노드 역할을 하고요. 이쪽이 캐소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요. 내가 이제 수소를 갖다 이제 카파랑 이게 해보게 되면은 카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카파에서는 이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가 에노드 역할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카파가 캐소드 역할이 돼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징크의 포텐셜 값은 이게 이제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다음 테이블이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SH에 대해서 계산을 측정을 해 놓은 건데 징크를 보면 어디 있죠? 징크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어딨나? 여기 있다. 징크가 이제 마이너스 0.763이 되고요. 반면에 카파는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카파는 0.377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징크하고 카파를 붙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이제 중간에 하이드로젠을 매개를 해서 보면은 카파에서 하이드로젠을 뺀 거, 그다음에 징크에서 다음번에 이제 징크에서 하이드로젠 뺀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뒤집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카파하고 징크에 이걸 갖다가 빼게 되는 거고요. 그거가 이제 1.100V가 나오게 됩니다. 요 값하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표준 상태를 고체로 생각하고서 계산한 적이 있어요. 이때 보면 1.104V죠. 그죠? 분명히 표준 상태는 달라요. 이때는 우리 표준 상태를 이제 saturated 이제 솔루션으로 한 거고 뒤쪽에서는 지금 유닛 몰랄리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상태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르지만은 거의 볼테이지가 같은 이유가 이게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배위되는 어떤 그 이제 차이가 되는 거는
카파네고는 SO4에 둘러싸여 있고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런 이제 인터랙션들이 실은 두 개가 여기에서 이 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게 비슷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유사한 겁니다. 이게 뭐 개념적으로 같은 거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한 거고 이때 이제 그 수소를 갖다가 수소 우리가 하이드로젠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를 0으로 세팅했을 때 다른 전극들의 전압을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애시드 솔루션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베이직 솔루션이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하이드록실기들이 이제 반응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하고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는 건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플러스가 의미하는 거는 실은 SH에 비해서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그때는 이제 요 우리가 전극이 저기 뭐죠? 그 캐토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리덕션 이제 이 일어난다는 거가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리덕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아까 징크처럼 그죠? 징크처럼 이렇게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함의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솔루빌리티, 맥시멈 솔루빌리티, 그러니까 얼마만큼 솔트가 최대한대로 녹을 것이냐라는 거 속출되기 전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NaCl을 우리가 이제 소금이죠. 소금을 이제 물에 녹이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자, 소디움과 클로린의 그 리덕션 포텐셜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소디움이 어딨나? 여기 있죠? 마이너스 1.714. 그 다음에 클로린은 여기 있죠? 1.3595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극 반응이 이제 클로린은 이렇게 환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 소디움은 이제 산화가 되겠죠? 이게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반응에 대한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깁스 에너지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단일 반응은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탠더드 하이드로 일렉트로를 도입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쪼개가지고 이 단일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바이 컨벤션이에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전극 전압에다가 패러데이 컨스탄트를 곱한 거 마이너스 F Z값이 1이니까 되겠고 요만한 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소디움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극 포텐셜은 산화에 대한 거예요. 환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건 환원이니까 그게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른스트 이퀘이션에다가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값을 넣으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전극이니까 그게 나와서 이만큼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좌배는 소디움의 메탈, 소디움 메탈하고 클로린의 가스 상태에서 녹아져 있는 거에 대한 반응 에너지가 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볼 수도 있겠고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셀에서 우리가 캐소드 쪽은 리덕션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여기는 전극을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게요. 다 지금 리덕션 반응이니까. 반면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에노드 쪽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극을 전압을 뒤집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산할 거는 지금 이제 소디움 NaCl이 석출돼가지고 얘가 지금 고체 상태로 되는 거니까 이제 상태를 좀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이제 Na 솔리드와 그 다음에 Cl 가스가 만나서 NaCl 됐을 때 이때의 깁스 에너지 차이 이거는 마이너스 38만 5천 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1번과 2번을 우리가 이제 1번에서 2번을 빼게 되면은 NaCl하고 NaCl이 이제 녹았을 때 그때 깁스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7,730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포화가 돼가지고 석출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델타 G를 계산하면은 그럼 그때는 표준 상태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RT의 로그의 Q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로그의 Q,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에서 이거는 이제 반응물의 요거의 액티비티는 가마 플러스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겠고 이제 분모에는 이제 솔리드의 액티비티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체 상태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서는 석출되고 나오는 거니까 두 개가 평형을 이뤄야 돼요. 평형을 이룬다는 건 델타 G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0을 놓고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m이 4.76.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헨리안 로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1로 우리가 계속 간주할 수가 있겠고요. 대략 한 4.76몰 정도가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식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녹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왜 솔루빌트 프로덕트 여기에서 여기 이제 분자에 해당이 되는 양인데요. 이걸 내가 따로 이제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A의 액티비티의 A승, Y의 액티비티의 Y승 이게 되고 요거는 이제 감마하고 이제 액티비티 코피션트하고 평균 액티비티 코피션트 평균 몰랄리티 이거의 A 플러스 Y승이 되고 요거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델타 G 제로 오버 RT가 되는 조건에서 얘가 이제 그 평형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최대의 녹을 수 있는 그 리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거에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응용으로서 물의 오토 이오나이제이션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그냥 레벨을 둬도 이런 식으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이게 녹는 솔루션 솔베이트가 되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는 그거에서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그 테이블 중에서 H2O가 OH가 되는 요 반응을 가져오고요. 요거는 이제 포텐셜이, 리덕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0.82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 반응 쪽은 수소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준 그, 여기, 이걸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건데, 이게 지금,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H2O가 이렇게 이제 오토 이오나이제이션 되는 반응이 나오고요. 이때 기스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F에다가 E0, 여기 포텐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뭐 8만 줄, 80만 줄 정도. 8만 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스트롱리 포지티브한 값이죠. 굉장히 이제 이거는 이제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RT의 로그의 그 다음번에 이 저기 K 그죠? 이게 프로덕트 솔루빌리티 프로덕트 이제 그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말을 갖다가 일단은 1로 놓게 되면은 그러면 두 개의 이제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가 되고 그럼 각각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두 개는 같은 값이죠. 하나의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극미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일루트한 리밋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간말을 여기서 1로 놓는 것들이 타당한 근사가 자, 다음으로 이제 SDT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소에 대한 싱글 일렉트로드 포텐셜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표준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 기전력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앞에서 살짝 빠뜨렸었나? 이게 예.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약간 보충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반응이 이제 표준 상태에 대해서 한 것과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반응에 대한 기전력, 이게 이제, 기전력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기전력은 레르스트 이퀘이션에서 델타 G를 이제 그 GF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델타 G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 부분이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의 기전력은 어, 스탠다드 포텐셜 빼기 그 다음번에 GF의 RT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 그거를 이용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여기 있어.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저 고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t분의 rt에 f분의 rt에 여기 이제 요거의 액티비티 코이션트 그거는 이제 H2 가스의 파셜 프레셔에다가 2분의 1승 그다음에 이 H 플러스의 액티비티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의 포텐셜은 0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F분의 RT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제 자연 로고를 갖다가 베이스 10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액티비티의 로그 값, 요거가 실은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 pH 값하고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학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pH는 마이너스 로그 베이스 10의 액티비티, H 플러스 액티비티가 되고요. 요게 이제 다일루트한 리밋에서는 H 플러스의 그 몰라 농도 혹은 이제 다일루트하니까 실은 몰랄 농도 뭐 다 해당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근사가 됩니다. 다일루트한 경우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이제 감마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가 약간 좀 이게 그 부분이 약간 불분명한데 이게 뭔가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는지 이거를 자꾸 밀도를 갖다 쓰는데 이게 더 리거러스한 그런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pH 이거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바꾸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는 요 파트가 이제 pH가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파실 프레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압이 1 ATM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하이드로젠 리덕션 포텐셜은 pH에 대해서 요 앞부분이 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상온에서 물은 이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약 10의 마이너스 실승 정도의 그로 이제 그 오토 이온화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거의 이제 다일루트한 리밋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액티비티하고 이제 몰농도하고 같아가지고 실은 이제 CMR이 7승이 되면은 pH가 이제 7이 되는 셈인 거죠. 7에 가까운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414볼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pH7, 그 뉴트럴한 중성물의 경우에는 그 하이드로젠 리덕션 포텐셜이 이제 마이너스 0.414볼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pH가 제로인 경우, 이제 강산인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포텐셜이 이제 0으로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다시 말하면 AH 플러스가 이제 1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